우리가 뭔가 세금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틈새 시장들도 존재하거든요. 양도세 피하고, 양도세도 피할 수 있고, 소득세도 피할 수 있고. 오, 집이 하면서 막 잡아가. 안녕하세요. 똑변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이제 집슐랭 구독자분들의 고민을 저희가 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이제 코너를 마련을 해가지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슐랭 첫 출연인데 옷을 이렇게 입혀놓고 해결사랑 이 옷이랑 뭔 컨셉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PD님 해명하세요. 요즘 부동산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에다가 집을 사야 될지 그리고 지금 집을 사는 게 맞을지 뭐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게 참 문제인데 더 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은 아마 시청하시고 계신 모든 분들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저희가 이렇게 사연을 받아서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부드라 해결법 알려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남편은 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 부부는 조정지역 1주택을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 7억 8천만 원의 전세를 주고 있는데 월세로 돌릴까 생각 중입니다. 다만 제가 현재는 소득이 없는데 월세로 전환했을 때 임대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 건강보험이 지역으로 바뀌게 될까요? 혹시 건강보험 조건이 바뀌지 않는 월세 상한선이 있을까요? 우선은 딱 떠오를 수 있는 게 이분은 제가 봤을 때 돈이 많으세요. 시세가 아무리 못해도 한 15억은 되는 이런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고가주택이란 전제 조건 하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2019년도부터 이제 연 2천만 원 이하의 그 임대 소득도 과세 대상이 되게 바뀌었어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소득세도 과세가 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도 발생할 수 있고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바뀐다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제 소득이 뭐 잡히시던 분들은 이제 분리과세로 할지 아니면은 종합소득세에 포함해서 신고하실지 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근데 원래부터 이제 뭐 소득이 아예 없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정 금액을 넘어버리면 소득이 잡히고 이제 건강보험료도 거기에 따라서 오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주택으로 이제 등록하신 경우랑 아닌 경우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셨다라고 하면 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때부터 이제 그 소득세도 과세가 되고 건강보험료도 납부를 하신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월로 따지면 이게 83만 3천 원 정도 돼요.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안 하셨다라고 하면 연 400만 원 초과부터 이제 그 소득세도 과세가 되고 건강보험료도 납부를 하시게 되는데 월로 따지면 한 33만 3천 원 정도가 되는 거죠. 33만 3천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너무 낮죠. 네, 너무 낮죠.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월세 놓지 말라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차라리 전세를 주고 그 전세 보증금 가지고서 뭔가 또 다른 투자를 활용해라. 그러면 또 얘기해요. 아, 내가 은퇴해서 소득이 없는데 생활비는 쓰긴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기껏 월세 모아봤자 200만 원씩 받는다 해도 3천만 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 가격 올라갔다 싶으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막 몇 층씩 뛰어 올라가니까 내가 생활비는 이 정도 모아놓고 남는 돈들을 갖다가 투자로 활용을 해가지고 오히려 차익이 늘어나는 게 훨씬 낫다. 저도 이제 소장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사실 이 월세를 받으시는데 거기다 뭐 건강보험료까지 오르고 그리고 뭐 소득세까지 내시면서 거기다 임대사업자 등록하시면 지금 보증보험까지도 가입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비용까지 좀 고려를 했을 때는 사실 좀 이제 뭐 수익성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주택자면 세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투자도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우리가 뭔가 세금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틈새 시장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냥 묻지마식 다주택자 되란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세금을 잘 알아보고서 합리적인 투자를 하자. 가장 대중적으로 하기 쉬운 것 중 하나는 자녀가 아직 세대 1이다. 일단 자녀 앞으로 사주자. 아빠 한 채, 엄마 한 채, 아들 한 채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3주택자죠. 네. 양도소득세가 지금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팔았다. 3주택자 중과세율은 30%더 때려버리거든요. 하지만 이게 잘 알아보면 피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양도 시점이 과세 기준에 의해요. 그 대신 우리가 그 기간 동안
보유세가 많이 터질까가 두려운 네. 거잖아요. 우선은 가장 대표적 종부세부터 이야기하자면 종부세는 인별과세가 원칙이거든요. 그럼 각자 1주택자 세율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다주택자 종부세율이 빵빵 터질 일은 없다가 첫 번째, 소득세 1원도 안 내는 법. 아빠 집에 가족들이 살고 있어요. 이거는 뭐 내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엄마 명의의 집은 전세를 놨어. 그래도 전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1원도 안 낸다는 사실. 단위주택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9억을 초과하지 않는 고가주택이 아니라고 하면 월세를 받아도 비과세다. 애한테 막 뭐 십몇 억짜리 사주지 않는 네. 이상은 월세를 받아도 비과세라는 거죠. 애가 설령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상관없다라는 사실.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하면 3주택자지만 종부세 피하고 양도세도 피할 수 있고 소득세도 피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 합리적인 세금을 절세하는 투자를 하자. 근데 요즘에 돌잔치에도 돌잡이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올려놓는다고요. 오, 진짜요? 오, 이 집이 하면서 막 잡아가.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가주택이라는 전제 하에 뭐 1주택도 월세가 이제 소득세가 부과가 되시니까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셨다라고 하면 월 83만 3천 원이 안 넘게 이제 월세를 책정을 하셔야 되고요. 임대주택을 등록을 안 하셨다라고 하면 월 33만 3천 원 이하로 맞추셔야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을 피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월세 말고 전세를 두는 것도 네. 물론 판단은 잘 해보시고 세금도 잘 고려해 보시면서 현명한 투자 판단 하시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른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상단에 있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부동산에 대한 고민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서 채택을 해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저희가 답변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고민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다음 시간에 시간에 만나요. 만나요. 안녕하세요. 재개발 투자에 대한 고민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남겨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